네, 그러면 지금부터 A형 5번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한 문항만 해설하는 걸로 제가 동영상을 작업을 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해설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서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형 5번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났느냐 하면, 제가 올해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는 반드시 나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9, 10월 달에는 문제를 내지 않았었고, 실제로 11월 달 마무리 모의고사 5회에서 출제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일주일 전에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가볍게 풀었다라는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마무리 5회에서 문제 낼 때에 그 문항보다 오히려 이 문제가 훨씬 쉬웠다라는 그런 평가도 조금 해 주셨는데요. 위젠 정말 중요하죠. 더군다나 현재 이 역사 교육론의 흐름들을 놓고 보면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역사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어야 하고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역사를 가르치는 좀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의식, 그리고 역사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들을 가지고 바라볼 때는 역시 이 부분이 올해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요, 리젠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때 나온다면 요번에 요구한 답은 빼고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내겠죠. 거기에 저는 무엇이 좀 결합될 수 있다고 보느냐 하면, 집단 기업과 결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집단 기업과 결합이 된다면 전통적 유형을 낼 가능성이 농후하죠. 자, 어쨌거나 간에 벌써 이제 2022년도 교원 임용 시험에 대한 예상을 하기는 조금 섣부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 리젠의 역사 의식에 대한 유형 구분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은 떠오르는 별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B형에서 나왔었던 와인버그의 이론 자체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발견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서 나오는 네 가지도 B형에서 보게 될 텐데 지금 현재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떠오르는, 이미 떠오른 샛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두 문제가 요번에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번에는 이제 이 문제에서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역시 작년부터 좀 출제가 되었던 형태인데 역사교육론이 암기도 필요한 것은 어느 시험이든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암기에 기반해서 실제로 주어진 자료를 거의 수능의 국어에서 비문학 문제를 풀어내는 것처럼 주어져 있는 긴 지문을 빠른 시간 내에 아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요구를 하죠. 그래서 그 긴 지문을 좀 한꺼번에 보여드린, 그래서 먼저 질문이 뭔지를 일단 보자라는 의도에서 약간 편집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첫 번째가 리젠의 분류를 써라. 단 사례 1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사례 1에 나타난 역사의식의 유형을 써라 라고 하는 부분, 요것을 이제 이름을 과연 뭘로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발생적 유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젠의 분류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사례 1에 나타난 역사의식의 유형을 쓰고 여기에서 이제 과거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리젠하고의 관련성을 가지고 사례 2에 대한 과거의 의미를 서술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례 2에 나타난 과거의 의미를 서술을 할 때 뭐 꼭 제가 바라볼 때는 리젠의 분류를 기반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사례 2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만약에 역사의식의 유형을 쓰라라고 했다면 이거는 이제 전통적 유형이거나 전형적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과거의 의미 자체는 교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이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사례 1에서 볼 수 있는 리젠의 역사의식 유형을 써라.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사례 1. 자, 사례 1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의 영상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학생 하나가 생각이 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치열한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 놀랍기도 하고, 나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만 같았다. 아, 정말 독립운동은 쉽지 않죠. 제가 보통 수업 중에 뭐라고 할까요?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었던 그 당시 독립군들은 일명 팬티 부대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요. 굉장히 열악한 상황. 그래서 10월 달에 전투를 벌이는 것은 이쪽 지역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겨울이나 마찬가지의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에서 신발도 없고 걸칠 옷도 없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팬티만 입고 독립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 정말 저도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 청산리 전투나 봉오동 전투에 참여를 하라고 하면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 총을 던지고 도망갈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 독립군들의 투쟁 정신이나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높이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실제로 제가 꼭 도망을 간다는 의미보다는 그만큼 이 독립군들의 위대한 투쟁, 그것을 우리는 높이 사야 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학생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독립을 위해서 여성분들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싸운 것일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죠? 그렇게 됐을 때는 전통적인 유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일반화시키고 법칙화 시킨다면은 이거는 전형적 유형이 될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전통적, 전형적 유형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이런 투쟁 인정 못해. 라고 해서 현재와 단절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비판적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발생적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그 자체를 무작정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무작정 수용하는 것도 아니죠. 일정 정도는 비판하면서도 현재의 시점에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발생적 유형인데요. 그런 내용이 저는 끝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 하면, 중요한 가치가 현재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일 수는 없다. 그냥 부정하진 않습니다. 같은 의미일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때 그 가치가 부정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절박하고 가치 있는 일을 현재 내 주변에서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일은 아니지만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요, 저는 발생적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적 유형과 관련한 전공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변화와 발전 개념 속에서 역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이것에 대한 질문이 좀 있는데, 시간적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유해성에 대한 결정적 논거가 된다. 이 문장은 처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지만 말 그대로 시간적 변화가 도덕적 가치의 결정적 논거가 된다.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 학생은요, 당시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자체가 가치가 있지만 현재적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 도덕적 가치 아니면 그 가치 자체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느냐.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생적 유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이제 발생적 유형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답을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자체가 사례 2에 나타난 과거의 의미. 자, 그거를 이제
물어봤었는데요. 이것 자체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즉 리젠의 역사의식 유형으로 구분하라고 했을 때는 전통적 유형 혹은 전형적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전통적 유형이나 전형적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과거의 사실 자체를 교훈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거의 의미를 서술하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을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키워드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의 것 자체를 현재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거하고 현재의 관계를 언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좀 녹아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키워드로서는 좀 들어갔으면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어떤 전형적 또는 전통적 유형과 관련되어 있는지 한번 본다면요. 내용을 잠깐 보시죠. 자,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 일제강점기에서 조금 전에 이제 봉오동 전투, 홍범도, 그 다음 청산리 전투, 김자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무작정. 무작정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자는 겁니다. 이걸 놓고 본다면 전통적인 유형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와 같이 발전한 사회를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와 현재의 어떤 연결고리를 실제로 답안에는 좀 서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끝으로 나도 이분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큰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본받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이걸 역사의식의 유형으로 적으라고 한다면 전형적 유형이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 사례 2에서는 그런 유형을 적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나타나는 과거의 의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착각을 해서 이 사례 2를 전통적 유형과 전형적 유형이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키워드만 놓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거는 현재에 영향을 주고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는 뭐 교훈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과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뭐 이런 흐름으로 약간의 문장을 만들어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정도까지 한번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더 어렵게 만들어져서 내년에 다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요. 한번 올해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집중적으로 이 리젠의 역사의식하고 그 다음에 집단기억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 두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이었었고요.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이 이제 괄호 안의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것. 그것을 이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답을 받아봤을 때 많은 차이들이 났었는데요. 저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떤 단어와 내용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할까요?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에 위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답이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반박을 할 건데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정말 각자의 해석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답을 구하는 과정을 이제 선생님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억과 니은이 있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있는 부분은요, 먼저, 이
박교사의 얘기에서 먼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데, 자, 역사의식에는 역사적 변화와 계속성을 파악하려는 시간의식의 측면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깨닫는 기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거 생각할수록 이거는 역시 전공서에 있는 내용을 얼마나 좀 잘 기억하느냐에 저는 문제로 봅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리젠의 분류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그쵸 이해, 암기에서 충분히 뭔가 응용하고 적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거의 이제 책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묻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이제 그래도 또 선생님들이 답을 참 많이 쓰셔가지고요. 다들 존재 의식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셨는데 그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존재 의식이다 라고 한번 가볍게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니언에 들어갈 내용을 본다면 이렇습니다. 자, 정교사가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박교사가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답이 확실하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중에서도 나하고 같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참 답이 이제 천차만별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에게 이제 반박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는데요. 반박을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나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고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확신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여지를 보시면서 저희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교사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이 소감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요. 소감문에서는 몇 가지 역사의식 유형이 발견되는데, 자, 사례 1 보다는 사례 2가 더 많아 보인다. 즉 뭐냐 하면, 자, 이걸 리젠의 용어를 써 보겠습니다. 사례 1은 그죠? 발생적 유형이고 사례 2는 전통적 그리고 전형적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발생적 유형보다는 전통적 유형, 그냥 과거의 것을 수용하는 측면과 이것을 일반화시켜내는 전형적 유형이 더 많아 보인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생들이 소감문을 통해서 과거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무엇으로 구성하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사례 1과 같은 경우와 사례 2와 같은 경우가 왜 나타나는지를 묻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나서 왜 어떤 학생은 사례 1로, 왜 어떤 학생은 사례 2로 나타나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유는 정말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정말 많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진짜 국어가 아니라 역사 과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것도 다를 수도 있고요. 해석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역사의식의 차이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이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과거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라고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밑에를 놓고 보면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을 만들 수 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봤을 때 결국은 이러한 과거에 대한 사실, 그리고 특히 영화를 통해서 역사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은 어떤 학생은 이렇게 보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를 어떤 한 개의 개념으로 나타낸다면 저는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과 관련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제가 해설지에는 아주 간단하게 달아놨지만 이 속에 볼 수 있는 것은 저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영화를 바라보는 것과 관련한 것도 간접적으로 숨어 있다라는 게 저희 생각인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비판적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을 물어본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것을 보고서 달라지는 이유는 해석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러나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것도 결국은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 본다면 비판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한번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밑에 것도 그렇게 읽어 본다면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중심으로 비판을 만들 수 있는, 또는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문장을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판이라는 단어만 달랑 집어넣으면 뭔가 문장이 안 되지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 뭐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바라본다면 결국에 어떤 질문 자체가 뭐였냐 하면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것은 그렇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니은, 이 니은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은 어떤 비판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물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도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확신이 드는데요. 네, 충분히 선생님들에게도 여지를 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니은에는 공통적으로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 얼마든지 요거는 좀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정말 끊임없이 모의고사나 문제를 만들어 보면 한 번씩 만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게 느껴집니다. 저도 역시 문제를 만들 때는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부분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 그것에 대한 답이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쉽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니은에는 수많은 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결국은 좀 좁혀본다면 역사의식과 관련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역시 해설에는 달아두지는 않았지만 일정 정도 우리가 이제 역사교육의 이론, 즉 남색책을 바라보면 역사의식하고 늘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역사적 사고력이죠. 그래서 저는 또 은근슬쩍 그 역사적 사고력과도 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적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연대기 파악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탐구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뭐도 있다고 보느냐 하면 상상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도 역사적 사고력과 관련된 것으로 언급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도 저는 이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부분은 비판이라는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면 역사의식, 그리고 역사적 사고력,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관련해서도 비판적 사고력을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이나 사료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결국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니은에 들어갈 공통적인 요소다 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해서 답은 비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이제 5번을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요. 요것만 지금 한번 10분이 조금 더 걸리네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길게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요. 이걸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또 다시 한번 더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유형에 강해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론을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사교육론 책을 읽을 때나 다른 책들을 읽을 때도요. 처음에는 이제
쭉 그냥 편하게 읽으시다가도 어느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정독을 하고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둘 필요도 있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우리 쌤들은 정말 이 부분은 좀 편안하게 보았을 것이라는 그런 좀 기쁜 마음도 드는데요. 네, 요거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